자, 본격적으로 시장 해부해보는 시간 내부자들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엇갈린 움직임, 코스닥은 0.5% 강세지만 코스피는 약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보여주시죠. 네, 우리 또 대표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역시나 오늘 또 귀여운 면모를 발휘해주고 계십니다. 죄송한데 저 업으로 나왔네. 다운이라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다운입니까? 네. 그럼 그거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X. 이겁니다. 네, 예. 네. 다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운이라고 하면은 뭐 코스피 쪽에 있어서의 파란불이 좀 추가적인 뭐 반도체주의 조정이나 아니면 오늘 바이오주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대형주가 쉬어가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고 계신지요? 네, 좀 쉴 때도 된 됐다. 느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보통 저희가 외국인들의 동향과 함께 지수 탄력들을 많이 체크하는데 네.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들어서 일단 약간 위축으로 바뀌었죠. 예, 매도로 좀 들어오는데 물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끝나고 약간 좀 지수가 묵직한데도 반도체 쪽을 계속 사느냐 네. 이쪽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거기다가 또 선물 쪽의 동향들도 외국인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약간 관망에 대한 성격이 짙은데 그러면 그동안 좀 강했던 시장의 모습들이 네. 약간 좀 주도 섹터들 약간 좀 묵직하고 그밖에 그래도 강한 섹터가 어디 있을까 이런 거 찾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약간 개별적인 섹터, 개별적인 종목 움직임 이게 좀 더 강해지는 하루로 보면서 네. 시장 대응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실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이 저는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뭐 2차 전지주들도 조금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양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네. 오 의견 주셨던 게 약간 좀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도 조금은 들어가 있나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네. 지수 안 본 지는 꽤 됐습니다. 지수는 안 보고 종목의 움직임만 네, 보신다. 일단 뭐 올해 1분기, 2분기 모두 네. 지수 플레이보다는 결국 종목과 섹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1분기에 2차 전지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를 보셨을 것 같고 또 5월 달에는 우리나라 주식은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반도체 IT, 전기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재미를 좀 보셨을 것 같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외받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실적이라든지 주가의 추세가 좀 살아있었던 제약바이오 특히나 셀티리온 그룹주라든지 한미 그룹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생각하시기보다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네.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시속 게임이냐 이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늘은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아닌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또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서 지수보다는 섹터에 좀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저는 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집중해야 될 섹터 중에서 먼저 좀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네. 오늘 바이오 좀 올라서 제가 자꾸 질적되긴 하는데 바이오가 들어가 있는지. 바이오는 당연히 저는 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 이 제약바이오에 자신 없으신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저희도 레포트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단어도 너무 어렵고 레포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느 기업이나 다 치료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죠. 기대를 그래서 하게 하죠. 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눈에 보이는 숫자가 찍히는 쪽, 바이오시밀러 쪽을 보시는 네. 셀티리온 그룹주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먼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의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다시금 확대했었던 코스피가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는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또 다른 섹터의 순환매 그리고 그 종목 섹터 안에서의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으로 가장 좀 이슈가 되게 움직이는 종목부터 하나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나무기술인데요. 현재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35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레드햇과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동 출시한 가운데 이를 엔비디아가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 주가의 급등입니다. 엔비디아만 붙으면 이제 급등이 나오는 요거는 아니에요? 네. 아니다. 아, 이거 왜 아니에요? 아니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해도 궁금해요. 됩니까? 예. 왜 아니에요? 일단 뭐 그거죠. 네. 그냥 엔비디아 붙어서 네. 움직이는 대표적인 작은 종목 시총이 보니까
어제자로 한 700억대 됐다가 오늘 1,000억 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1,000억이 넘어왔습니다. 예, 그런 회사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MB만 붙으면 다 그냥 우르르 올라갈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예전에도 뭐 레드햇이라는 회사, 빨간 모자, 네. 예, 뭐, 맞나요? 네. 그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원래 이런 뭐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인가요? 네, 그쪽과 함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예전에도 뭐 CCO인가 해서 뭐 이름이 뭐 칵테일 클라우드 하여튼 좀 감각적입니다. 네, 그쪽 관련돼서 칵테일 클라우드 온 오픈 시프트. 목 빠지겠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시죠? 노안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관련된 쪽에서 성과 냈었던 부분들과 함께 지금 AI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네. 이게 엔비디아가 채용한다라고 해서 주가에는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상한가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예, 근데 이게 가장 수주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단가가 얼마고 여러 가지 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이 정도가 지금 뭐 어떤 강한 수익성을 이끌 만한 부분들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해서 채용했는데 수익성의 변화를 가져와야 돈이 되는 AI주다라고 바라보겠죠. 아직은 확인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일단 좀 정리하면서 네. 다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 저도 거의 이제 동일한 의견을 좀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시총이 작다라는 것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시총이 작다라는 것은 작은 돈으로 네. 주가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 반대로 작은 매물로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상승력에 너무 현혹해서 사진은 트레이딩 하실 때에는 굉장히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우기씨 오늘의 급등은 반갑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체에 대한 확인이나 과연 또 얼마의 매출액을 발생하게 될지 여부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오늘의 의견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관련한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 시각 움직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는 엔터와 컨텐츠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엔터 컨텐츠 관련한 의견 먼저 확인해 볼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는데 이게 근데 좀 나눠봐야겠죠. 그동안에는 콘텐츠가 못 갈 때 엔터만 갔거든요. 이제는 콘텐츠들도 다시금 재평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엔터 콘텐츠 둘 다 좋게 보시는 거예요? 컨텐츠도 조금 생각할 여지는 있겠지만 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뭐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쉬워도 네. 대한민국이 잘하는 산업이 뭘까? 엔터.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훅 치고 들어오시면 네. 제가 답을 얘기했죠. 네, 이걸로 정답. 네. 네. 오 하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오늘 나오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섹터들이 이제 네. 엔터도 움직이고 거기다가 임의용기기, 의료기기 관련된 쪽 이쪽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개념이 한국이 잘하는 거 이쪽과 연결시키면서 계속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당연히 빠지지 않는 게 엔터 같고 그런데 이제 콘텐츠는 오랜만에 지금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글로벌 OTT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돌아가는 흐름 보게 되면은 다들 이제 넷플릭스 빼고 나머지 사업자들 특히 애플만 한다고 하더라도 애플 TV 플러스가 대규모 적자가 나왔을 걸로 추정하는데 해지율도 되게 높아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는 볼만한 드라마 많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우리 거 단독으로 가다 보니까 네.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주어졌을 거고 그쵸. 그에 따라서 보고 그다음에는 뭐 굳이 넷플릭스 보면 되는데라는 이런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약간 좀 단독 오리지널에 대한 부분들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네.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뭐 적당하게 다 아직 재미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OTT 쪽은 대규모 M&A가 나올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국내도 마찬가지죠. 왓챠가 지금 매물로 나와서 여기저기 누가 인수하냐 뭐 하다가 지금 LGU 플러스까지 손을 딱 뗀 입장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어지러운데 콘텐츠 쪽 같은 경우는 공급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겠느냐 OTT 업체들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각 때문에 약간 좀 위축된 측면들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뭐 중국의 한알령과 관련된 쪽의 여파는 저는 이거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안 지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열어주지 않으면 물론 플러스 알파는 없겠지만 뭐 버리고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들은 어둠의 경로로 근데 그럼 매출이 안 찍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인기 있는 거 벌써 실시간으로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원래 그런 나라다 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컨텐츠 쪽의 여파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근데 뭐 엔터는 괜찮은데 컨텐츠 쪽은 약간 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야기는 다 컨텐츠 쪽만 해주셨어요. 네, 엔터는 좋게 보시는 거는 그냥 이거는 덮어놓고 뭐 좋을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 팀장님께. 알겠습니다. 어떻게 엔터 컨텐츠 두 쪽 다 좋게 보시나요? 저도 컨텐츠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네. 부분이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대신에 기업이 좋고 나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고 팔고는 좀 다른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공략하신다라고 하면 마음 편히 공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조정도 없는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또 올라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JYP 엔터를 저는 공략하시기보단 일단 이 섹터의 대장주는 JYP 엔터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SM이라든지 네. 하이브라든지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지금 조정의 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엑소라고 하는 그룹의 멤버가 이제 이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주가 출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출렁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터주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만약 현재 구간에서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면 네. SM이 가장 또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터즈 가운데서 그럼 뭐 김태선 이사님의 탑픽은 SM입니까? 네. 어? 하이브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바꾸세요. 방송을 딱 아니, 들어오면서 제가 받은 건 하이브였는데. SM의 주가가 출렁거리고 그 이유가 아,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사실 하이브였습니다. 일시적인 출렁임일 것이다. 일단 지금은 저가 주식은 매수. 낮게 사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이브 쪽에 살짝 기우셨다가 이 이슈는 단발성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염두하며 SM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어떻게 엔터 콘텐츠 중에서 탑픽을 우리 대표님은 어떤 정보 보십니까? 팀장님 아이디어 좋으시네요. 예, SM 막 바꾸세요. 네, SM 바꾸실 요리서 거예요? 살짜리 같고요. 뭐 SM 받고 네, 저는 큐브 엔터. 네. 막 바꾸시네 진짜. 네. 자 큐브 엔터. 큐브 네. 엔터는 왜요? 큐브 엔터는 지금 그 약간 시장에 오해가 있죠. 어떤 우리 오해요? 멤버 중에 우기. 우기 중국에서 때문에 인기 진짜 많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혹시 한알령 때문에 거기 제대로 영향을 못 끼치지 않느냐라는 네.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양대 스트리밍 쪽에서는 1위입니다. 우기는 네. 진짜 중국에서 인기 많다고 우겨도 돼요. 그렇죠? 그거 제가 안 하려고 몇 번을 다짐하고 왔는데 그걸 하십니까? 제가 예. 대신해 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고 있고 뭐 신규 아이돌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쵸. 조금 좀 아쉽다라는 쪽에서 추가 반등은 더 나올 것 같고 또 하나 좀 컨텐츠 쪽까지 같이 어울려서 생각해 보게 되면 네. 이번에 범죄도시 3 개봉하죠. 그 난리 났다던데요? 네, 뭐 64만. 벌써요. 저 벌써 그 예매자 수? 예매가 64만까지 나올 정도로 좀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러 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전 봐야죠. 네. 원투 다 봤으니까 3까지 버는 의리를 발휘해야죠. 그렇습니다. 축하드리. 뭘 축하?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관련된 종목이 네. 컨텐츠리 중앙인데 이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오느냐라는 부분들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네네. 일단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1,000만 돌파하겠죠? 지금 보니까 누적 관객 수가 벌써 네. 122만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예약자 수를 넘어서 이미 2배가 됐어요. 그렇죠. 와, 진짜 다들 영화 많이 보시네요. 그러니까 약간 또 지금 시점에 날씨 덥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영화관의 시원한 이 대로. 모멘텀이 조금 더 당겨졌다고 보는데 이게 그를 통해서 좀 변화가 들고 올 것인가를 네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그런 약간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얘기 너무 좀 오래 한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됐었던 섹터인데요. 오늘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잘 가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들 업종 대단합니다. 미용 기기 쪽 섹터를 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을 팻말로 확인해 보시죠.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아주 성격 급하게 의견 먼저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김태선 이사님, 네. 뭐 종목이 되게 많아요, 사실. 어떤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좀 언급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서 일단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쪽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매출처가 다양한지, 그리고 이 미용 의료기기의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소모품의 매출이 어느 정도 전체 매출에서 비중을 차지하는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서 보면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탑픽 좋겠다라는 말씀해 의견을 주시는 드려보도록 건가요? 하겠고요. 네, 일단 뭐 제이시스 메디칼을 포함한 이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에서의 사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구매들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또 100세 시대를 우리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중장년층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 미용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매출에서 어떤 제품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1등이 되는 것도 중요하나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일본 쪽에서 굉장히 또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만큼 지금 사실 1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2분기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섹터들이. 그럴 때 실적주로서의 또 면모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기기 한 대 판다 그래서 기업이 엄청나게 흥하고 한 대 못 판다 그래서 망하진 않습니다. 기계를 한 대를 팔 때 보통 네. 기계값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렌트를 렌탈로 하지 않나요? 받죠. 그리고 네. 그 팁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로 네. 돈을 많이 그래서 받잖아요. 누적이 중요합니다. 네. 판매 누적수가 중요하고, 왜 판매 누적수가 중요하냐? 당연히 그 렌탈비를 다 받는 것도 중요하나 여기에 이제 꾸준히 들어가는 소모품의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를 한번 사게 되면 우리가 아까워서라도 그걸 또 쓰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기업들의 캐시카우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다른 섹터보다는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의료기기 쪽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대신에 조금 길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방송 시간을 통해서 조규준 매니저와 원탁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드렸었죠. 오늘도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또 종목 가운데 클래시스도 오늘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탑픽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주가는 아직 덜 갔지만 향후에 올라갈 종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말씀해 주셨고, 김윤수 대표님도 그 외모 갖고 오시는데 관심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니, 없습니다. 네. 그냥 원래 잘생긴 거? 본투비 잘생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의료기기란 쪽으로 확장해서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임용기기는 그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먼저 이제 보톡스의 강자, 그러니까 메디톡스죠. 그쵸. 예, 메디톡스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네. 지금 시장에서 균주에 대한 오리지널을 주장하고 그쵸. 그에 따라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끌고 나갈 회사는 메디톡스가 가장 강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 지금 물론 이제 나머지 회사들 이제 국내에서 막 단가 싸움 나면서 이번 실적이 좀 막 어디로 이미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장은 메디톡스입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예, 그렇게 강조드리는 이빨 요정으로서 네. 예, 네, 네. 이빨 요정. 이빨은 동물입니다. 아, 네, 예, 치아 치아 요정. 예, 치사. 한번 웃어보세요. 네. 네. 예. 좋네요. 네. 그쪽에서 덴티움입니다. 이 회사는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되면서 강한 효과를 낼 만한 회사고요. 네. 그만큼의 이번에 세덱스라고 그러죠. 이번에 나왔던 거기서도 나왔던 효과를 보게 되면은 가장 또 중국 의사들까지 오면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와서 한국에서 배우고 가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덴티움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네. 그중에서 임용기기 쪽으로 좀 한정시켜서 보게 되면 임용기기는 앞서 렌트 얘기도 나왔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소모품입니다. 네. 그게 끌어내면서 실적을 계속 쌓아가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유지 보수가 있었지만 지금 이쪽은 소모품이 하나의 축이 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좋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좀 위축됐는데 앞으로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루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제 레이저 쪽과 또 고주파 쪽이죠. 고주파는 시크릿 이쪽을 강조를 하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는 위축됐던 거 이외 재고가 지금은 늘어나는 게 좋은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한번 레벨업 시도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레벨업을
이룰 수 있게 이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용기기까지 얘기 나눠봤고 덧붙여서 화장품 보면요. 화장품은 오늘 중소형주 그리고 계속해서 색조 쪽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의 의견은 이번에는 좀 엇갈렸습니다.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종목을 좀 잘 선택해야 돼요. 네. 여기서도 종목 잘 선택해야 된다. 실적 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낮은 가격에 사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엔터주들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해 삼아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을 지금 사시면 낮은 위험할 수 아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X를 좀 드렸고 대신에 화장품주 안에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매출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나라별로 지금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잉그로드랩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는 중국보다는 북미 쪽, 유럽 쪽이 이제 매출이 굉장히 주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이제는 중국의 힘을 빌리기에는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발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이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X를 드린 것이지 네. 대신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이제 판매 비중이 많은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놓고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에 대한 X 의견을 주셨지만 어쨌든 거기서 종목을 잘 골라보자면 선택할 만한 기업은 있습니다. 화장품주 O 의견 주셨던 것도 중소형주에 대한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똑같은 의견인데 같은 뉘앙스가 이렇게 바뀌네요. 그렇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고의 X. 예,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중소형 쪽의 브랜드가 성공하는 거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 쪽도 보자. 네, 용기를 내서 용기 쪽을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우하고 폼텍코리아라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연우는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약간 대형사 쪽으로 나가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쳐졌고 네. 폼텍코리아는 중소 브랜드의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펌핑할 때 네. 또 특허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쪽 또 이번에 1분기에 보니까 스틱형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틱으로 된 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르는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제가 아니면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예, 제가 뭘 할 수가 네네. 없으니까 발라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스틱형이구나라고 그냥 그림 보고 이해를 했는데 아마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추세가 그대로 맞춰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가장 또 용기 쪽이다 보니까 폴리프로필렌, 즉 석유화학 쪽의 업황들 중요하겠죠. 네. 근데 오히려 이쪽에 안 좋은 게 이 회사 쪽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단가가 낮다 보니까 네. 그것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원가는 떨어져서 오히려 수익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장품주는 사실 달리는 종목들을 보면은 왜 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너무나도 계속해서 올라서 이거 더 갈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을까 싶은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펌텍코리아에 대한 용기 업체 하나 추천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태성 이사님은 네. 중소형주 중에 하나 고른다면 뭐가 있을까요? 클리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클리오 저도 많이 여러분들 씁니다. 요새 네. 길 가다 보시면 아마 올리브영이라는 매장 올리브영 엄청 오늘부터 많이 볼 여러분 거예요. 세일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화장품은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클리오 같은 경우에 이 올리브영이라는 그 매장에 굉장히 지금 많은 제품을 지금 전시를 해놓고 팔고 있는데 그쵸. 제가 며칠 전에도 갔는데 외국 관광객분들이 그 조그만 그 박스에 제품을 엄청 많이 담아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클리오 제품이 거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니만큼 저는 이 클리오의 주가도 그 부분을 상당수 이제 반영을 했지만 뭐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이제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주를 보실 때 클리오라고 하는 기업 꼭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는요. 잠시 후 이어지는 돈이 보이는 투자를 통해서도 더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잠시 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부자들의 시간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